안녕하세요. 여러분, 경매 투자하면 뭔가 대박 기회 같잖아요.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국 부동산 경매에서 진짜 까다롭기로 소문난 퍼즐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내가 땅 주인이 됐는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남의 건물을 어떻게 황금 열쇠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마음에 쏙 드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. 그런데 가보니 와, 누가 봐도 멋지고 탐나는 새 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. 진짜 문제는 이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,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거 과연 숨겨진 대박일까요? 아니면 골치 아픈 법적 악몽의 시작일까요? 좋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줄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핵심 규칙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에 달려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건물 주인이 가진 일종의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. 땅 주인이 누구로 바뀌든 상관없이 내 건물은 내가 지킨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죠. 하지만 이 슈퍼파워가 언제나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. 발동되지 않는 결정적인 조건이 있거든요. 자, 이 슬라이드,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만약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다면 그 이후에 누가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절대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당권의 권리가 건물보다 먼저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지는 겁니다.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말은 경매로 땅을 산 새로운 주인, 바로 여러분이 건물 주인에게 죄송하지만 그 건물 철거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볼까요? 돈을 빌려준 채권자,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. 채권자의 목표는 딱 하나,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건물이 그 과정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? 채권자 입장에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. 땅만 덜렁 경매에 내놓으면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다들 저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프겠는데? 하고 생각하겠죠. 그러니까 아무도 높은 가격을 안 부르려고 할 거고요. 결국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채권자의 두 가지 전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. 자, 왼쪽 시나리오 A처럼 땅 주인이 직접 건물을 지었다? 이건 채권자한테는 최상의 상황이죠. 토지랑 건물을 한꺼번에 파는 일괄 경매를 신청해서 죗값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오른쪽 시나리오 B처럼 전혀 다른 제3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. 어쩔 수 없이 땅만 팔아야 하고 당연히 낙찰가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좋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바로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, 즉 여러분의 관점입니다. 이 복잡하고 남들이 꺼리는 상황을 어떻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기회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?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. 첫째, 일단 무조건 땅을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. 둘째, 그 즉시 건물주에게 제 땅 수고 계시니 토지 사용료, 즉 지료 내세요 하고 청구하면서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. 셋째, 만약 건물주가 지료를 안 낸다? 그럼 바로 이걸 근거로 건물까지 경매에 넘겨버리거나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건물을 사들일 수 있는 협상의 주도권을 꽉 쥐게 되는 겁니다. 순식간에 수세에서 공세로 판이 바뀌는 거죠.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법적으로 쪼개져 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나 한 사람에게로 합치는 것.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하나의 완전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인 셈이죠. 하지만 잠시만요. 이런 엄청난 기회를 잡으려면 정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. 그냥 이거 돈 되겠는데? 하고 흥분해서 섣불리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입찰하기 전에 최소한 이 6가지는 목숨 걸고 확인해야 합니다. 첫째, 등기부 등본에서 저당권 설정 날짜 정확히 확인하세요. 둘째, 건축물 대장이랑 비교해서 건물이 그 이후에 지어진 게 맞는지
더블 체크해야 합니다. 셋째, 요즘은 과거 로드뷰나 항공사진 다 볼 수 있잖아요. 이걸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정말 빈 땅이었는지 증거를 꼭 확보해 두세요. 넷째, 건물에 혹시 임차인이 있는지,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야 하고요. 다섯째, 소송까지 갈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. 월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수익률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여기서 이 분야 전문가들이 늘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경고를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.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철거해야 할 건물이 너무 크거나 수십 명의 임차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살고 있다면 어떡할 건가요? 혹은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. 이런 변수들은 법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 계획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빈 땅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들어선 아주 특수하고도 흥미로운 경우를 분석해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.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남들은 무서워서 피하는 이 법적인 함정을 여러분만의 최고의 투자 기회로 만들어낼 준비가 되셨나요?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